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일 새벽 모닝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법무부 차관의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내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것이다. 12월 3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것이다. 이 얘기죠. 이용구 변호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리고 LKB 파트너스 거기에 대표 변호사를 하고 있었는데 강민석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직 안정화를 안정화를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64년생이니까 56세인데 경기도 용인 출생이고 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름이 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바로 얼마 전까지 올해 4월 달까지 법무부에서 법무실장을 그러니까 검사 출신 아닌 사람으로서 법무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3개월 뒤에 법무실장에 임명이 돼서 2년 8개월이니까 오래 했죠. 올해 4월 달까지 법무실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공수처장 후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법무실장을 마친 뒤에 변호사 개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수처장 후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여기저기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7월 초에 변호사 개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공수처는 원래 법령에 따르면 올해 7월 15일에 발족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7월 지금 찾아보면 7월 7일, 8일 이즈음에 변호사 신청을 개업 신청을 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KB 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 이제 공수처장 후보군에서는 좀 정리가 된 것 아니냐? 언론에 이제 그렇게 보도가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느냐? 뭐 법무부 차관 인사 하나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좀 우습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언론 보도 관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데 왜 관심을 갖느냐? 그거는 바로 내일 모레로 예상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그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둘러서 자 11월 30일 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고요. 어제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에 올라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뭐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나서 오늘 곧바로 지금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내정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이것이 갖는 의미 그거는요. 오늘 내일 내정을 해야 모레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장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위원회가 지금까지 오전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결국은 이 징계위원회 자체도 또 연기하는 것 아니냐. 과연 누가 법무부 차관을 지금 하려고 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결국은 이제 검찰 내부에서 찾지 않는다. 뭐 이런 걸로 이런 의사표시로 보이죠. 그래서 외부 역시 믿을 거는 우리법연구회밖에 없다. 뭐 이런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법무부 법무실장을 했던 사람으로 하여금 법무부 차관을 해서 이 사람의 첫 번째 임무는 그러니까 내일 차관에 취임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이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장을 맡아서 검찰총장을 해임 또는 면직하는데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또 무슨 의미를 갖느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과 내일 법무부 차관을 임명할 것이냐? 만약에 임명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추윤 갈등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견제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언론 용어로는 추윤 갈등 이렇게 해왔는데 마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런저런 갈등을 벌이는 것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을 지켰다. 저는 뭐 침묵을 지켰다고 생각도 안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언론에는 침묵을 지킨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자 오늘 법무부 차관을 후임 법무부 장관을 내정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의서가 명확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추윤 갈등의 직접 당사자로서 데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제 빠지고 왜냐면 징계위는 원래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장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서를 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재척 사유가 되죠. 깊이 재척 사유가 돼서 이 사람은 빠지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6명 중에서 위원장이 나와야 되는데, 흔히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면 법무부 차관이 이제 장관이 그 참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서, 그러면 이제 나머지 5사람은 누구냐? 5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검사 2명. 지금 누군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외부 인사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3명과 내부 검사 2명, 뭐 그 검사 중에 한 명이 심재철 검찰국장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임 이용구 법무부 신임 차관이 내일부터 이제 업무를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위원장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열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이 차관 임명을 발표했으니까 결국은 앞으로의 싸움은, 이제 법정에 가도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싸움으로 됩니다. 거기에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돼서 해임이나 면직으로 확정돼서 청와대에다가 해임 또는 면직해 주십시오 라고 올리면, 그 올리는 거에 대해서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이 집행은 대통령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래 오케이 라고 해야 해임 또는 면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했다는 거는 결국 대통령이 개입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소극적 개입 정도를 훨씬 뛰어넘어서 이제 직접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 또는 면직한 데 대한 모든 책임은 문 대통령이 져야 되고, 결국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결국은 검찰 내부에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판사 출신 이 사람들 외에는 믿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법연구회 출신, 우리법연구회 후신이 국제인권법연구회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문 인용했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그 결정문을 냈던 조미연 부장판사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유리한, 아니 그 사람은 물론 그 법리에 따라서 결정을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유리한 결정문을 낸 것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문 대통령의 생각은, 아 우리법연구회 출신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네,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물론 뭐 법무부 차관이라는 자리가 그 검사들을 직접 통솔하고 지휘 뭐 이러는 자리는 아닙니다. 장관이 그걸 직접 하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차관은 뭐 그냥 장관을 보좌하는 정도인데, 지금 징계위원회처럼 장관이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할 때는 그 장관을 대신하는 사람이 차관입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징계위원이 누구냐 하는데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지금 징계위원이 누군지도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공개 청구를 아마 저쪽에서는 묵살하려고 할 텐데,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자 묵살하더라도 결국은 이 누구냐, 징계위원이 과연 이 역사상 처음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징계를 하는 사람들 몇몇이 누구냐, 이 부분은 만약에 내일 모레 징계위원회를 열고 비공개리에 여는 거죠. 연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가 또 있다면, 결국 추미애 장관이 위촉했지만 검사 2명, 그 다음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3명 위촉했지만 그 사람들도 굉장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내일 모레 징계위원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또 변심할 가능성? 저는 없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없지 않다. 물론 변심하지 않을 사람을 추 장관이 지목을 했겠지만 워낙 어마어마한 부담과 역사에 남을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확실한 사람을 추미애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정보공개 청구 뭐 어떻게 될지는 그건 뭐 제가 보기에는 묵살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이 하여튼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자 그러면 앞으로 검찰 조직을 과연 추스를 수가 있겠는가, 이 추미애 장관과 그 다음에 이용구 신임 차관이라는 이 지휘라인에서 검찰
추스를 수가 있겠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물음표가 찍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게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전국의 대부분의 검사, 뭐 평검사든 고검장이든 대부분의 검사가 이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걸 침묵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동조한 사람은 이른바 추미애 사단이라고 부르는 정말 핵심 몇 명, 그 사람들 아니면 전부 다가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검찰개혁을 정말 하고 싶다면 검사들의 어떤 자발적인 동의 같은 걸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 과연 이끌어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당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반차 휴가를 냈다는 것이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왜 반차 휴가를 냈을까요? 이 즈음에 아마 본인도 머릿속이 복잡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앙지검의 1차장과 2차장. 이 사람들은 이번에 그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직무정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사단의 핵심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법무부의 고기영 법무차관 사의 표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대검에서 조남관 차장검사가 어제 그 한동수 감찰부장에 대해서 본인한테 보고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그 압수수색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인권감독관으로부터 그 보고를 받고 인권감독관으로 하여금 역조사, 그러니까 조사를 들어가라 한동수 감찰부에 대해서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확실하게 지금까지는 추미애 사단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그렇게 보기 어려운 건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따지면 정말 순수하게 추미애 사단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뭐 이성윤 지검장하고 이성윤 지검장도 오늘 그 아마 저런 식으로 연차를 낸 것으로 봐서는 뭔가 지금 상황이 좀 그 정리가 안 되는 그런 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법무부의 심재철 검찰국장이나 이 몇몇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몇몇 사람을 데리고서 과연 제대로 된 검찰 지휘가 가능하겠는가?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식상 뭐 면정복배 정도 하겠죠. 하겠죠. 그러나 지금 일선 평검사들이나 일선 부장검사들 심지어는 법무부에 있는 그 과장급들, 그 다음에 중앙지검에 있는 부장급들, 이 사람들까지도 전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가 부당하다, 부적절하다 이런 성명서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거의 뭐 추미애 사단이 보이지 않는 무인지경의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지휘, 아무리 법률상 지휘권이 있다고 해도 지휘라는 게 잘 아시지만 자발적으로 정말 그 검사들이 뭐 이거 이렇게 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도 뭐 이거는 뭐 지시니까 그냥 하겠다 뭐 이런 정도라도 어떤 동의 표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 사태 이걸 겪으면서 검사들이 그런 걸 다 떠났다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미애 장관과 그 다음에 뭐 이제 법무부 차관이 들어서 가지고 모르죠. 이제 그 내일 모레 만약에 해임이나 뭐 이걸 하면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처분 신청을 하면 지금 조미연 부장판사가 가처분 신청의 그 담당 재판부가 될 가능성 현재로서는 뭐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행정법원에 합의부가 14개 부가 있더라고. 근데 조미연 부장판사는 그 합의부에 그 행정법원 제4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이제 가처분 신청이 들어간다든가 뭐 본안소송이 들어가면 아마도 이 14개의 합의부를 놓고서 뭐 추첨을 해서 그 중에 어떤 부에다 맡길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법원 그 판사 출신들 말에 따르면 그렇게 하더라도 지난번 그 조미연 부장판사가 내린 결정문하고 사실 지금 그 내일 모레 하는 그 징계위원회 그 결론하고 징계 사유가 사실상 똑같습니다. 직무정지의 사유와 징계 사유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미연 부장판사의 결정문이 완벽하게 뒤집어질 가능성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크지 않다. 이렇게 이제 그 관측을 하던데 이 그 검찰총장에 대한
이 면직 취소 소송 이런 것들이 워낙 처음 있는 일이라 이제 더군다나 상대가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행위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 이것도 조금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그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조미연 부장판사가 내린 결정문하고 거의 비슷한 결정문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글쎄요 뭐 행정법원에서도 나름 또는 대법원에서도 나름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의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은 듭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추윤 갈등에 직접 그 중심부 태풍의 눈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인한 모든 책임도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것이고 마침 RN서치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권 후보 여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론 오차범위내긴 하지만 24.5%로 1위를 했더군요. 그래서 윤석열, 그 다음에 이낙연, 이재명 이렇게 1, 2,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내일 모레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 또는 면직한다고 할 경우에는 확실한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무부 차관 임명권 그것의 의미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